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우리한테 감동을 줬던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정말 그 감동을 많이 줬죠. 정말 보면 진짜 우리한테 정말 교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드라마 우영우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바로 뭐냐면 국내의 사회 심리를 그대로 반영시켜줘요. 그대로 반영시켜줘요. 그 다음에 뭐 있었냐면 권선징악의 필연성을 강조하죠. 권선징악. 권선징악은 그 선한 것은 이렇게 권장하고 악한 것은 이렇게 멀리하는 이것이 이제 권선징악인데 징계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그 다음에 정상인들이 보는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을 이렇게 지적해주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지향적인 분위기에 대한 경고도 해주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우리한테 보여준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이 드라마 이제 저기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제가 다 틀려. 주제는 같대 소재가 계속 틀려요.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1회서부터 뭐 20회 정도 되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물론 이어지지만은 소재가 다 달라요. 우리한테 교훈을 줬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주제입니다만 소재는 어때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일들 또 숨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건 같은 것들 이런 생각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함께 소화하면서 함께 풀어가면서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번 드라마가. 자, 우리한테 감동을 줬어요. 감동은 바로 뭐죠? 성숙한 인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정말 감동을 받으면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환경이라든가 모든 마음 같은 것이 전부 다 모델링이 돼요. 정말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감동인데, 또 이제 열광가 있습니다. 열광은 감동하고 좀 비슷하지만은, 열광은 좀 틀립니다. 틀려요. 어떤 것이 틀리냐면, 내가 지향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동참하고 해서 같이 이제 느끼는 이런 것이 이제 열광인데, 감동과 열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보여줬던 것은 우리한테는 열광이라기보다는 정말 감동을 줬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정말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주 감동을 줬는데 한국 드라마는 정말 잘 만들죠. 정말 잘 만듭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2016년도인가 그때 아마 동남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동남아에서 가서 보니까 곳 주민들이 이렇게 쭉 보는 TV가 있었는데 보니까 더 그레이트 갓 그런 영화예요. 보니까 드라마인데 도깨비더라고요. 정말 그 도깨비도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정말 그 감동을 줬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대장금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들은 아랍권에도 굉장히 히트를 쳤죠. 물론 중국은 완전히 휩쓸었었고 중국 드라마는 재미가 없죠. 경극 거 비슷하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는 어때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개인적인 심리가 그대로 묘사돼요. 이게 대한민국 영화와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여운을 남기고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현재 이 우영우 변호사의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매스컴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스컴은 바로 뭐냐면 여론의 주도자입니다.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주도자예요. 그래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스컴에 종사자 하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분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분이 좋을 때는 드라마가 어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활성화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돼서 막 승승장구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구군이 나쁠 때, 리더가 정말 이상한 리더가 나왔을 때 구군이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드라마라든가 모든 나오는 매스컴의 역할도 정말 그쪽으로 흘러요.
잘못된 거죠. 매스컴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행동 또는 동물의 행동들을 보면 되게 어때요?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바로 뭐다?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학습, 가정의 학습, 특히 이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정말 이제 그 사회화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학습이에요. 학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의 행동인데,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학생. 그렇죠.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선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멋있고 긍정적으로 정말 발전되려면 선생님들이 최고여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최고가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 자들도 있죠. 선생이라는 탈을 쓴 아주 굉장히 아주 나쁜 악마들이 있죠. 누구죠? 전교조잖아요. 학생들에게 그 이념화, 공산주의 이념화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가 또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정말 그 학교에서의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래 집단, 동년배들이죠. 또래 집단의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모든 그 문화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를 쭉 보면 잘못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사회주의자를 국민 선동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정말 용어를 혼란시키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 윤리 선생, 도덕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기고한 기고문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려 하는데, 우리는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people을 국민으로 번역하죠. 북한과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인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people을 번역하니까 인민이다. 근데 안 쓰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근데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사회주의자들의 그 선동입니다. 우리 국가를 보면 모릅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사회민주주의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정신들 똑바로 좀 차리십시오. 이 매국노 같은 사람들아. 정말 정신 좀 차리십시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대개 보면 이제 또 뭐 있어요? 지상파, 공중파에서 나오는 인기 위주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나쁘다고 잔정은 못 줍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이혼했어요. 자랑하러 나오는 거죠. 이혼했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의 결혼인데 깬 거예요. 서로 배신한 거잖아요. 깬 거잖아요. 아니라고 합리화 계속 시키잖아요. 합리화 시키려는 프로그램이 나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혼밥 스타일. 밥 먹는 시간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혼밥 스타일?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것도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돌싱 포맨,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 돌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러 나온 거야, 자랑하러.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또 선동하고 있어요. 그 잘났다고. 대개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고 정말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선동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괴롭히면 안 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지만 마음까지 동조는 안 찾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딩 엄마? 고등학생이 엄마가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는 돼요. 성숙했으니까 임신이 됐겠다. 이해는 되지만 모범은 안 되잖아요. 임신 정년기가 몇 살이에요? 23살에서 28살입니다. 정말 학교 졸업 다 하고 정말 마음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때 임신이 되면 아이들도 정말 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엄마가 됐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신 거예요? 도덕 선생님, 담임 선생님, 윤리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사자들 아닙니까? 국민을 선도하고. 그런데 그걸 고딩 엄마가 왜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해는 돼요. 그 상황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모범이 안 되잖아요. 모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저거 저 정당화시켜주지 않냐.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것도 보면 과거에는 정말 아름다운 광고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모습이 나와요. 어머니 모습. 시골에서 보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그 소 입김 막 나오는데 자기 부인한테 추우니까 어제가 들어가.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님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자기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은 뭐예요? 야,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실까? 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이제 광고 주제들 중에서, 아니, 소재들 중에서 어린아이들 정말 예쁘잖아요. 정말 보듬어주고 싶고, 정말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이제 예쁜, 아주 아름다운 여인. 또 아주 멋있는 남자의 모습. 어떤 그러한 배경들이 이제 광고가 줄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광고의 줄을 이루는 것이 뭐죠? 개하고 고양이에요. 인간 세상에 개와 고양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보살펴줘야지 고양이와 개가 인간을 보살펴줍니까? 그걸 보고 또 힐링을 느끼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물론 있죠. 근데 주인공은 누구여야 돼?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가 보여줬던 것은, 거기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어떤 장애를 앓고 있냐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 신경,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이 잘못된 거거든요. 발달 장애거든요. 사람들과 소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라든가 비언어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인이 바로 뭐냐면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정말 아늑한 곳이 어디? 엄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있었고 엄마의 고동 소리도 들었고 숨소리 냄새 다 맡았어요. 피부 감각도. 태어났어요. 엄마가 보듬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차츰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엄마와 약간씩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불안을 느끼지만 불안을 극복해 나가요. 근데 불안을 극복 못하면 뭐예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자폐성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한 우영우 변호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멋있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대만에서도 난리 났잖아요. 이 드라마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방영되는 걸로. 독일도 난리 났잖아요. 정말 독일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을 성숙하게 하는, 국민의 마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러한, 또 성숙한 인격을 유도해주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융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주는 정말 최고의 애국자들입니다. 거기 나온 모든 분들, 우영우 변호사를 담당했던 그런 배우도 그렇고 같이 모든 걸 같이 함께했던 모든 분들, 촬영했던 모든 분들, 작가 선생님, 그 다음에 감독한 분, 정말 여러분들 애국자예요. 정말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 민족의 막 커다란 마음을 만들어주는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내 동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산주의 문화를 다 포용하고 전부 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로 이렇게 적응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바로 기초를 담당해 주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서 감동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